엄마, 집을 팔고 우리랑 같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우리가 새 집을 사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집을 팔라고. 서울로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여기 온 것도 너희들이 원해서 그런 건데, 이제 와서 집을 팔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장경희입니다. 최근에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지만,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희 할머니는 최근 남편을 떠나보내고 조용한 지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은 경희에게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경희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수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게 된 경희는 매일 아침 작은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나마 텃밭에서 자라나는 작물들이 경희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경희는 남편의 따뜻한 미소와 굵은 손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무뚝뚝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경희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은 경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시골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새벽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들판을 바라보며 경희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남편이 늘 챙겨주던 따뜻한 담요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과 딸은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엄마, 서울로 이사 오세요. 우리랑 가까이 살면 훨씬 좋을 거예요. 아들 한철의 말은 언제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딸 수미도 동조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시면 우리가 잘 챙겨드릴 수 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경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시골에서의 삶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과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경희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이젠 지겹구나. 자식들 가까이 가면 나아질까? 경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경희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경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이 직접 만든 나무 의자,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우던 마당의 나뭇가지. 모든 것이 경희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희의 젊은 시절은 헌신과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들과 딸을 키워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경희는 젊었을 때부터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남편과 함께 농과 밭을 돌보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항상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경희는 남편과 함께 일하며 농사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논밭을 가꾸며 자식들이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손에 묻은 흙과 굵은 이랑을 따라 흐르는 땀은 경희에게 자랑스러운 표식이었습니다. 경희와 남편은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무뚝뚝했지만 그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아이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경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잘 컸어? 다 당신 덕분이야. 경희는 항상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이 먹을 밥과 반찬을 만들며 경희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음식은 언제나 따뜻하고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경희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경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야지. 경희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며 경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친구들과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해. 경희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경희는 항상 자식들의 교육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도왔습니다. 엄마, 이 문제 좀 봐주세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경희는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봐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한번 풀어봐. 경희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희의 헌신은 자식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경희는 농사일을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경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경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힘을 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경희는 홀로 남아 시골집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크고 무거웠지만 경희는 그리움을 이겨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경희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애틋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경희의 삶은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을 거야. 경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경희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서울로 이사하기 전 경희는 시골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이 직접 만든 나무 의자,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우던 마당의 나뭇가지. 모든 것이 경희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경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가 크고 무겁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가며 살아갔습니다. 경희의 손에는 여전히 남편이 만들어준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그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경희는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과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경희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이젠 지겹구나. 자식들 가까이 가면 나아질까? 경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경희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며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매 순간이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경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경희에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경희는 힘을 냈습니다. 서울에 가면 좀 더 나아질 거야. 한철이랑 수미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도 않겠지.
경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며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매 순간이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경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경희에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경희는 힘을 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경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은 시골의 고요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 한철과 딸 수미는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모실게요. 한철의 말에 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아파트는 작고 아담했지만 경희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한철의 따뜻한 말에 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자식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경희는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불빛과 바깥의 소음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구나. 경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경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들 한철은 퇴근 후 경희의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고, 딸 수미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 경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경희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에 경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니 정말 잘했구나. 경희는 손주들을 칭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이 경희의 집에 찾아와 놀았습니다. 경희는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손주들이 물어보면 경희는 언제나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라.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자라야지. 손주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경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경희는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을 느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잘 지내시죠? 수미가 물으면 경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들이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 않네.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경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철은 회사 일로 바빠졌고, 수미도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경희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경희는 점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경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이사를 왔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경희의 아파트에 딸 수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일이 많아서요. 수미의 부탁에 경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 내가 봐줄게. 너 일 보러 가라. 수미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급히 떠났습니다. 경희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느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 한철이 경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철의 물음에 경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 덕분에 외롭지 않네. 하지만 경희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사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경희의 일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점차 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경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경희는 빈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고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철이 경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경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쌓인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단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바쁘니? 얼굴 보기 힘들구나. 한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요. 곧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경희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자식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희는 한철 가족들과 식사 후 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문득 한철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는 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 집 팔라고 하자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집을 사면 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쉽게 팔려고 하지 않으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설득해야지. 우리도 이제 집이 필요하잖아. 합가한 후에 건강이 더 나빠지면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되고. 경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경희는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딸 수미가 경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미는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데리고 왔어요. 경희는 손주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잘 지냈니?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단다. 하지만 수미의 방문은 단지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죠? 제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요. 경희는 어깨 통증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너 일 보러 가라. 수미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급히 떠났습니다. 경희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느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깨 통증은 심해졌고 경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한철과 며느리 예지가 함께 경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 한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집을 팔고 우리랑 같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우리가 새 집을 사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경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서울로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예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 편하고 좋잖아요. 아이들도 어머님을 좋아하잖아요. 경희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도 너희들이 원해서 그런 건데. 이제 와서 집을 팔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한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을 팔아야 우리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경희는 자식들의 냉정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팔고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철과 수미는 경희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만을 강요했습니다.
경희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경희는 딸 수미와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수미는 경희에게 계속해서 집안일과 손주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들 좀 더 봐주세요. 경희는 어깨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수미야, 내가 어깨가 아파서 힘들어. 조금만 쉬게 해주면 안 되겠니? 수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오전에 병원 다녀오셨죠? 경희는 딸의 말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경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이사를 왔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희는 한철과 수미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경희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야겠어. 경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경희는 자식들에게 큰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경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엄마, 서울에 같이 계시면 좋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손주들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 시골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겪은 상처와 실망을 뒤로하고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평온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향의 공기는 서울과는 다르게 상쾌하고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희는 새벽 햇살을 맞으며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작은 텃밭은 경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경희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수 심은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경희는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경희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싱그러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경희는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경희는 작물들에게 말을 걸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작물들은 경희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경희는 작은 도구를 사용해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흙 냄새와 작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경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경희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경희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일들을 떠올리며 고향에서의 평온함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경희는 저녁이 되면 마당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경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죠?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경희는 남편에게 말을 걸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리움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경희의 고향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웃들과도 다시 친해지며 그녀는 고향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경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경희는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식들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녀는 그 거리가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희는 고향에서의 평온한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경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경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경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가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항상 행복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며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경희는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지만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경희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경희는 자신만의 삶을 다시 살아가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경희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경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식들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부모를 돌보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며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평온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경희처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